자, 여기 이제 요 문제에서 이제 저희가 다시 여기 create new부터 여기 create new를 이제 눌러서 보시면은 자, 여기에 이제 사이즈, 시험 문제 사이즈를 지정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 이 부분.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시험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제출하셔야 될 게 400픽셀 곱하기 500픽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요거 40 곱하기 50픽셀인데 먼저 요거는 요 사이즈는 무시하시고 이 사이즈부터 먼저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이 사이즈. 자, 400에 500픽셀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400, 그 다음에 500. 요 부분, 자, 여기 단위 부분이죠. 자, 픽셀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뭐 밀리미터, 센티미터, 막 인치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요거를 반드시 픽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문제 여기 내용을 봤을 때 문제 풀이 여기 앞에 제가 꼭 읽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를 봤을 때 모든 답안 파일은 해상도 72픽셀 per 인치로 작업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요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72 픽셀 per 인치 요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얘가 숫자가 300이 돼버리면요 용량이 또 엄청 커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소스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 소스 이미지가 굉장히 조그맣게 불러와집니다. 작게 불러와져요. 그리고 뭐 시험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 꼭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또 문제 보시면은 이미지 모드가 여기 RGB 8비트로 작업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별도의 처리 조건이 없을 경우라고 뜨는데 거의 뭐 요런 이제 처리 조건이 또 따로 들어가는 내용은 시험 문제 거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어보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컬러 모드를 RGB 컬러 그리고 8비트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RGB 컬러로 들어가는 이유가 이 각 문항마다 이제 이미지의 효과가 들어가져요. 이미지 필터 효과가 들어가는데 RGB 컬러에서는 필터 효과가 적용이 되지만 다른 모드에서는 그 필터 효과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RGB 컬러 요거 지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그냥 디폴트로 화이트로 그냥 놔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한 가지 더. 제출을 하실 때 반드시 제출을 하실 때 여기 위에 보시면은 파일명은 여기 수험번호 성명 2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2번이 아니라 요건 얘가 지금 제가 2번 문제를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자, 수험번호 성명 1번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자, 여기 이름에다가 넣어 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자, 그러니까 수험번호 먼저 적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수험번호를 그냥 오늘 날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픈 이름 작성해 주시고요. 이름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꼭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계속 여러분들이 저장을 계속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픽 툴이기 때문에 얘가 내가 효과를 하나 넣는다거나 기능을 하나 적용을 시켜줄 때마다 컴퓨터가 갑자기 이제 그 펜이 막 돌아가면서 윙거리면서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컴퓨터가 멈춰버립니다. 컴퓨터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계속 수시로 여러분들이 한 문제 풀 때마다 계속 저장을 눌러주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런데 여기다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은 저장할 때 자동으로 요 이름이 뜹니다. 저장할 때. 그래서 여기 이름 지정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create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내가 지정한 사이즈의 도큐멘트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열렸어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보이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화면 꽉 차게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뭐 이렇게 보이실 텐데, 아니면은 이렇게 보이거나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위에를 이 부분을 끌어다가 밑으로 내려주실 수 있으시면 내려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얘를 끌어내려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화면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작업이 조금 더 작업하기 수월하실 거고요. 그리고 요 부분을 잡고 조금 늘려서 화면을 키워주시는, 도큐멘트 요 자체를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 뭐 요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자, F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요. F를 눌러주시면 화면이 바뀝니다. 자, 시작할게요. 일단은 뭐 이미지를 불러와서 좀 진행을 하나하나씩 진행하는 게 좋아요. 여기 지금 툴이 뭐 조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한 4, 5개, 10개 미만으로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뭐 2줄로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 하나하나 문제를 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아까 전에 다운받은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gp09-1a 여기 보시게 되면은 소스 파일이 있어요. 소스 파일. 이 소스 파일 여기 안에 들어와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미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 이미지들도 여러분들 시험장 가셔도 이렇게 이미지를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를 받으실 건데 지금 저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면은 지금 이게 1번이 2번이 어떤 이미지인지 볼 수가 없어요. 뭐 굳이 여기 문제를 보자면은 여기 1급의 1번 이미지를 뭐 필터, 컷아웃이라는 효과를 넣어줘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1급의 1번 이미지가 일단은 뭐 여기 출력 형태를 보니까 뭐 출력 형태를 보니까 뭐 그렇게 알 수도 없는 이미지가 좀 나와져 있고 그래서 자, 요 이미지들을 조금 볼 수 있게끔 자, 요거는 윈도우 탐색기 기능이니까 여기 이제 보기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하기 쉬운 눈에 익는 그 상태로 봐주시면 됩니다. 뭐 보통 아이콘이라든지 큰 아이콘이라든지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어떤 이미지인지 눈에 보이니까 좀 더 선택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요 이미지를 여기 1급의 1번 이미지를 저희가 만들어 놓은 도큐멘트 위로 불러와 줘야 됩니다. 요거 이제 보면은 거의 뭐 다른 분들은 여기 이제 파일에 들어가서 포토샵 파일 들어가서 오픈 들어가서 그 이미지를 불러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불러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윈도우 탐색기에서 1급의 1번 이미지를 그냥 이렇게 얘를 끌어다가 여기에 그냥 갖다 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 떨어뜨려 놔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미지가 불러와집니다. 이미지가 이렇게 이제 불러와 주는데 이거를 매번 들어가서 파일 뭐 오픈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불러와 주면은 이제 또 그거를 복사해서 또 갖고 오거나 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내가 만든 도큐멘트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놔 주시면 됩니다. 얹어놔 주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출력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테두리가 꽉 차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지금 제 거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뭔가 점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처음에 이미지를 불러오게 되면은 이렇게 X자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네모칸이 생성이 됩니다. 자동으로. 이 상태에서 여기 끄트머리를 잡고 사이즈를 키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이즈를 키워주시면 되는데 자, Alt 키를 누르면서 같이 키워보세요. 요 모퉁이 점을 잡고 사이즈를 이렇게 키워줄 때 Alt 키를 눌러서 키워주시면은 자, 같이 키워집니다.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키워주시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이렇게 해서 그냥 딱 맞게끔만 요 화면에 꽉 차게끔만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꽉 차게끔만. 이렇게 다 사이즈를 키워주셨으면은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요게 없어져요. 근데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렇게 키우지 않고 모르고 그냥 엔터를 눌러버려서 얘가 없어졌어요. 요 사이즈 조절하는 게 없어졌다. 그러면은 자, 여기 에디트에 보시면은 제가 아까 전에 그 54페이지인가요? 54페이지에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를 좀 한번 잘 이제 봐두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요 기능입니다. 요거, 아이고. 여기에 프리 트랜스폼 툴이라는 게 있어요. 프리 트랜스폼. 요거. 이제 요 컨트롤 T예요. 단축키.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사실 여기 보시면은 요 맨 처음 거, 요 기능. 요게 무브 툴입니다. 이동시키는 툴인데 지금 현재 여기가 지금 제게 제일 새까매요. 이거는 지금 현재 무브 툴. 얘가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고 여기 위에 이쪽 줄 라인 보시게 되면은 얘는 옵션이에요. 이 무브 툴에 대한 옵션 창입니다. 옵션 창. 근데 여기 위에 봤더니 오토 셀렉트라는 것도 있고요. 쇼 트랜스폼 컨트롤이라는 것도 있어요. 오토 셀렉트는 이 포토샵 같은 경우는 레이어라는 개념이 있어서 레이어라는 개념이 있어서 여기 지금 화면에는 지금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자, 요거 잠깐 제가 정리 좀 해놓겠습니다. 여기 다 꺼내서 갖고 여기 윈도우에 보시면은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요 레이어 메뉴 윈도우에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기능들은 여기 윈도우라는 메뉴 안에서 여기 얘네들이 이제 패널 종류들인데 이 패널들을 꺼내서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GTQ를 시험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딱 몇 개만 꺼내 놓으면 된다라고 해서 제가 그거는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여기 이제 레이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레이어를 열어 주시면은 뭐 단축키 요 레이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축키는 외워두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래서 요 레이어를 열어주시면 이렇게 창이 열려요. 레이어 패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이어 패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1급에 1번 이미지 있고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여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선택을 한 거를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움직여 주는 겁니다. 위치 이동을 해 주는 거죠. 위치 이동을.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움직여 줄 때는 방향키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방향키. 키보드 오른쪽 아래 보시면 방향키 위아래 좌우가 있죠. 그거를 움직여서 이렇게 배치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잡아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좀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토 셀렉트는 레이어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화면에서 만약에 지금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지금 선택이 되어져 있는데 무브 툴로 오토 셀렉트 여기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얘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얘가 선택이 돼요. 레이어가. 이게 오토 셀렉트입니다. 레이어상 가장 위에 있는 거 아니면은 내가 선택한 부분의 이미지 이런 게 선택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레이어를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앞으로 뭐 만약에 이거 해서 GTQ 자격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무에서도 쓰신다라고 한다면 오토 셀렉트보다는 레이어에서 직접 선택을 하시고 나중에 간혹적으로 이제 필요할 때만 오토 셀렉트를 좀 사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요거 레이어 관리를 할 줄 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사이즈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맨 처음에 불러왔을 때 나도 모르고 여기 이미지 딱 불러오자마자 꽉 채우지도 않았는데 엔터를 모르고 눌러버렸어요. 그럼 여기 이만큼 흰색이 남으니까 요거를 이제 다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요 쇼 트랜스폼 컨트롤 요거를 눌러주시게 되면요.
여기를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방금 그게 다시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보여져요. 근데 이거랑 여기 아까 전에 제가 다시 사이즈 조절을 할 때는 요거 꼭 알아두라고 했잖아요. 프리 트랜스폼이라는 요 기능을 알아두라고 했었는데 이거랑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를 눌렀을 때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요걸로 사이즈 조절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까 위에 있는 쇼 트랜스폼 컨트롤 요거를 가지고 조절을 하셔도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거 편한 걸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계속 매번 내가 선택한 레이어마다 얘가 선택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니까 이제 뭔가 이제 다른 작업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요거보다는 에디트에 있는 프리 트랜스폼 툴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부분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문제를 뭐 푼다든지 이렇게 배치한다든지 할 때마다 이 기능들 사용하는 거를 하나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좀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자, 요거 있습니다. 필터, 컷 아웃.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할게요. 자, 필터, 컷 아웃이라는 효과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저희가 1급의 1번 이미지 가져온 거하고 완전히 모양이 다르죠. 바탕에 있는 그림이.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해주냐면은 자, 여기 이미지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 필터 보시면은 여기 필터를 보시면 필터 갤러리라고 있습니다. 필터 갤러리. 이 필터 갤러리를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로 이제 열어준다는 거는 요 화면을 여는 거예요. 요 화면. 근데 요 효과를 열었는데 지금 여기 안에 보시면은 뭐 아티스틱이라든지 그다음에 브러쉬 스트로크라든지 디스토트라든지 효과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컷아웃이라는 효과를 찾으셔야 돼요. 굉장히 저 많은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또 찾기 되게 어렵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 아티스틱에는 뭐가 있고 브러쉬 스트로크에는 뭐가 있고 이걸 또 다 외우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디폴트라는 버튼 밑에 보시면 그레인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드롭바 메뉴. 여기 디폴트 밑에 보시면 그레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게 안 뜨시면 이게 안 뜬다라고 하는 게 그레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뜬다라고 하면은 여기 밑에 있는 효과 아무거나 이제 하나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여기 옆에 이렇게 표시가 뜹니다. 그렇게. 자, 여기 텍스처라이저라고 이렇게 제가 지금 요거 선택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 눌러서 얘 순서가 ABCD 순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포트가 ABCD 순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컷아웃이라는 걸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C라는 부분에서 바로 찾으실 수가 있어요. 굳이 여기 일일이 다 들어가서 컷아웃을 찾으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뭐 지금 여기 아티스틱 보니까 두 번째 거에 컷아웃이 있기는 해요. 근데 굳이 여기서 일일이 다 찾는 것보다는 얘가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아니면 내가 직접 이미지를 제작하는 데서 찾으실 때는 어떤 효과를 어떤 느낌으로 볼 건지를 하려면은 요거를 하나하나씩 열어서 그때 천천히 한 번씩 적용해 보면서 만드시면 되는데 여기 시험 볼 때는 굳이 여기를 찾으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죠? 시간이 아까우니까 굳이 여기를 보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컷아웃이라는 효과를 넣어 주셨으면 바로 그냥 다른 거, 뭐 이미지랑 비슷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막 여기를 조절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요거는 시험용에서는 안 건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OK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 요거 1급의 1번 문제는 이렇게 필터 집어넣고, 그러니까 1급 이미지 불러와서 컷아웃이라는 효과를 넣어주는 거. 이게 끝이에요. 요거 1번은. 자, 그러면 요 다음 기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패스라는 게 있고 게임기 스틱 모양입니다. 세이브 패스 요거는 패스라고 하는 요 항목은요 펜툴로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림을. 자, 펜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직선에서 곡선으로, 곡선에서 직선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 요 이미지를 좀 약간 체크를 하면서 좀 볼 건데 일단 먼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펜총 모양으로 생겨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펜총 모양으로 생겨 있는 자, 요게 이제 펜툴이에요. 요거를 이제 누르시면요. 여기 이제 펜툴을 누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좀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를 해 주시면 되냐면 여기 위에 옵션을 봤을 때 이 패스라는 항목에서 쉐입과 패스와 픽셀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비활성화 상태인 거고 쉐입과 패스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사용할 모양은요. 자, 패스가 될 겁니다. 패스. 쉐입도 쓰기는 하는데 쉐입은 쓰지 않을 거고 패스만 쓸 거예요. 패스만. 그래서 항상 펜툴을 사용을 하실 때는 위에 옵션에서 패스로 되어 있는지 쉐입으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자 봤을 때 서브트랙트 프론트 쉐입이라고 제 거는 체크가 되어 있어요. 뭐 다른 분들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어떤 걸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으냐면 Exclude Overlapping Shape이라는 걸로 자,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서브트랙트 프론트 쉐입 요거 그러니까 컴바인 쉐입 같은 경우는 뭐냐면 처음에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두 번째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얘가 그냥 하나로 합쳐져요. 하나로 합쳐지는 기능이고 서브트랙트는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 이렇게 그려놓으면요. 이 부분이 잘려나갑니다. 이만큼 빼주는 기능이에요. 자, 인터섹트는요. 인터섹트 이렇게 모양 만들어 놓고 두 번째 모양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 이 부분만 남습니다. 교집합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첩되는 부분만 남고 여기는 다 지워져요. 이렇게. 익스클루드는 반대겠죠. 겹치는 부분만 남겨놓고 겹치는 부분은 지워지고 안 겹치는 부분들만 도형이 남아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요. 익스클루드 오버래핑 쉐입을 좀 많이 써요. 이것만 써요. 다른 건 안 쓰고 이것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정렬이고 레이어 생성되는 부분이고 뭐 오토 애드 딜리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뒷부분은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뒷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뭐 정렬하는 부분도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요거 중첩되는 부분이 지워지는 기능하고 자 패스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패스를 좀 그러니까 요 펜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요 시험 문제 1번 시험 문제 요걸 보더라도 이걸 보시면은 여기가 직선으로 되어 있고 곡선으로 되어 있고 직선이고 곡선 물결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직선이고 곡선이고 이렇게 해서 딱 끝납니다. 여기 밑에도 직선, 곡선, 직선 여기 뒷부분에 또 곡선이 되어 있겠죠. 자, 요런 모양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모든 시험이 거의 직선과 곡선 그리고 가운데 구멍 뚫리는 거 뭐 요런 느낌이에요. 자, 일단은 저 펜툴을 선택을 하고 이거를 직접 그리기 전에 여기 윈도우에서 패스라는 패널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패스라는 패널. 자, 펜툴을 사용하실 때는 꼭 이 패스를 불러주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이제 또 뭉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얘를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를 그냥 밑으로 끌어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뭉탱이로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자 그냥 하나하나씩 끌어내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패스 부분만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요것도 좀 많이 이제 익숙해지면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 하실 때는 좀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패스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자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필요 없으니까 또 마우스 우클릭 클로즈 이렇게 닫아주시면 돼요.
그럼 또 여기 이제 패스하고 레이어만 이렇게 있습니다. 자, 패널이 지금 두 개가 생겼어요. 레이어 패널과 패스 패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는 요거를 꼭 열어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이 패스를 뭐 레이어 옆에다가 이렇게 끌어다가 갖다 놓으면요. 요 레이어 옆에 파란색 라인이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떼시면 레이어 옆에 패스 창이 이렇게 붙습니다. 가서.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내가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 내가 마음대로 꾸미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펜 툴로 여기다가 이제 모양을 그리면 자동으로 레이어가 생성될 겁니다. 자, 한번 보죠. 한번. 자, 클릭을 한번 하시면요. 펜 툴로 클릭. 이렇게 파란색 점이 하나 생길 겁니다. 점이. 그리고 요 옆에다가 또 한번 클릭을 하시면요. 직선이 생겨요. 이렇게. 그리고 클릭하고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 해주시면요. 곡선이 생깁니다. 이렇게. 곡선이 생기는데 여기에 곡선이 생기면서 양쪽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두 개가 생겨요. 요거를 핸들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핸들이라고 해요. 자, 이 상태에서 요 핸들이 생성된 상태에서 마우스를 핸들 쪽으로 갖고 가시면요. 갖고 가서 얘를 움직여 줄 수가 있는데 지금 바로 점이 생기니까 여기서 자, 컨트롤 키를 눌러 주시면요. 컨트롤 키를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고 핸들에다가 컨트롤 키를 눌러 주시면 마우스 커서가 바뀌어요. 마우스 커서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클릭하고 드래그 해주시면 얘를 곡선 모양을 이렇게 수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 핸들 길이 조절로 곡선도 완만한지 아니면 급한지 이 부분을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핸들 조절을 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이번에는 컨트롤 키가 아닌 Alt 키입니다. Alt 키. Alt 키를 이렇게 갖고 가시면요. 여기 핸들에다가 Alt 키를 갖고 가시게 되면은 자, 뭔가 꺾인 듯한 아이콘으로 바뀌어요. 커서로. 이거는 이제 엉커 포인트 툴이라는 건데 Alt 키를 누르면 엉커 포인트라는 건데 요 핸들을 꺾어줍니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얘를 움직였을 때는 양쪽 핸들이 다 같이 움직였는데 자, Alt 키를 가지고 움직여주게 되면요. 핸들을 꺾어버려요. 이렇게 꺾어버리게 되면 얘가 부러진 겁니다. 부러졌기 때문에 다시 컨트롤 키 가지고 이 핸들을 움직여도요. 같이 안 움직이고 하나만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핸들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생기는데 얘가 이렇게 커브를 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처음에 포인트를 이렇게 찍어주게 되면요. 이제 포인트를 이렇게 찍어주게 되면은 선은 이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성질을 갖게 돼요. 뻗어나가는 성질. 근데, 자, 여기 밑에다가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요. 핸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얘는 뻗어나가는 성질을 이렇게 갖고 있는 거고 이 점으로는 이렇게 들어가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장선이 나아가서 둥글게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모양이. 그래서 핸들 사용은 이 개념만 파악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 개념만. 자, 그럼 이 다음은 여기 밑에 부분에다가 또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주시면요. 곡선이 또 만들어져요. 또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여기는 클릭했고 여기도 클릭했고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시험 문제를 보면 직선이 있다가 곡선이 있고 곡선이 있다가 직선이 있습니다. 여기처럼 직선으로 가다가
곡선으로 바꿔요. 그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지금 방금 하셨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근데 곡선으로 가다가 여기서 직선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자, 이거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자, 여기 핸들을 Alt키를 눌러서 이렇게 꺾어주면은, 꺾어주고, 여기다가 클릭을 하면, 자, 곡선으로 가서 여기서 직선으로 바꿔줄 수가 있죠. 이렇게. 핸들을 꺾어주면,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핸들을 꺾어주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직선을 뽑아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쪽 반대편 핸들을, 이 핸들을 아예 지워버리는 거예요. 핸들을 지워버리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디든지 직선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자, 여기 마지막에 찍은 이 포인트를 Alt키를 눌러서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러면, 자, 이쪽에 있던 핸들이 사라졌어요. 이쪽에 있던 핸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부터 직선으로 이렇게 뻗어나오게 됩니다. 이 펜툴로 하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펜툴로 그려놓은 거 이거 좀 지울게요. 지우는 방법은 지금 펜툴로 얘네들이 라인이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딜리트를 ESC를 두 번 눌러주셔도 없어지고요. 딜리트를 눌러주셔도 없어집니다. 딜리트를 눌러도 없어져요. 자, 그럼 아까 전에 여기 패스 여기에 레이어가 하나 생겼었을 텐데 그것도 같이 지워지게 될 겁니다. 여기에. 자, 이번에는 하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하트를 위에 여기 점을 하나 찍어주시고 이 옆에다가 클릭하고 드래그인 거죠. 드래그. 둥글게. 좀 더 이쁘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자, 그냥 이쁘게 좀 만들까요?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 살짝 위에 점을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반. 4개, 5개, 6개로 하트를 만들 겁니다. 자, 찍고, 여기 위에서 찍은 상태에서 가로로 이렇게 핸들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옆에서 클릭하고 또 밑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방향이 여기는 점을 찍었고요. 얘는 이쪽으로. 얘는 약간 대각선 이쪽으로. 이렇게 핸들을 만들어 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릭을 해줄 거예요. 여기에 클릭. 이렇게. 그러면 하트 반쪽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하고 또 드래그. 살짝 위에 클릭하고 드래그. 그리고 클릭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쁘지는 않지만 이게 직선에서 곡선으로 가고 그리고 여기서 꺾어가지고 다시 직선으로 갔다가 곡선으로 또 이동이 돼서 마지막에 또 뾰족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거. 근데 처음에 저희가 이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죠? 이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또 곡선으로 시작을 하실 수도 있고 시작하는 위치는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요 같은 방식으로. 자, 수정하는 방법. 여기 이제 펜툴인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셀렉션 툴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요 점을 클릭을 하시면요. 핸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계속 누른 상태에서 핸들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점도 움직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핸들과 점 위치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하트를 약간 통통하게 모양을 변형해 주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트를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트를 또 다른 방법, 그러니까 이제 펜 툴 사용하는 것과 컨트롤과 Alt 키를 사용해서 하트를 만드는 건데, 자, 펜 툴로 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원을 만드는 방법은요, 모든 점에 클릭 드래그가 들어갑니다. 자, 클릭 드래그, 오른쪽에 클릭 드래그, 밑에 클릭 드래그, 왼쪽에 클릭 드래그 해서 마지막에 또 클릭 드래그 해서 원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하트는요. 자, 여러분들 여기 펜툴 사용할 때 아까 전에 제가 이거 커서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얘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걸로 바꿔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펜툴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이 돼요. 그래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여기서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얘를 지금 다 네모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점들이 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럼 이 점이 다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은 얘가 원 자체가 다 움직입니다. 근데 나는 점 하나만 움직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자, 점을 하나 한번 클릭을 하면은 얘만 파란색이 되고 나머지는 다 흰색이 돼요. 클릭 한 번만 하시면 클릭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클릭 한 번 하고 나서 클릭 드래그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수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트 한번 만들어 보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위에 있는 점을 선택을 해서 얘를 여기 두 개, 양쪽에 있는 요 두 개 점 사이로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자, 여기 밑으로 내렸으면 Alt 키를 눌러서요. Alt 키를 누르면 요 엉커 포인트 요걸로 바뀌어요. 그죠? 핸들에다가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잡고 위로 올려줍니다. 핸들을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핸들을 여기 요렇게 되어 있던 핸들을 얘를 여기까지 올려준 겁니다. Alt 키를 눌러서.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뭐 컨트롤로 올리든가 아니면 Alt로 올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얘도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럼 여기 윗부분, 가운데 윗부분은 핸들이 V자로, 좁은 V자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여기 밑에 있는 점을 여기 선택해서 보시면은 핸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핸들을 없애버릴 겁니다. Alt 키를 누르고 이 점을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Alt 키를 누르고 이 점을 클릭을 하면 핸들이 없어지고요. 다시 핸들을 만들어 줄 때는 다시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해서 드래그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핸들이 다시 생깁니다. 요게 자, 핸들을 없애기도 하고 핸들을 다시 생성도 시켜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lt 키 누르고 클릭하면 뾰족해지면서 컨트롤 키 누르고 얘를 살짝 밑으로 내려주시면은 자, 하트가 점 4개만 가지고도 이쁘게 만들어지죠. 여기까지 이제 요 정도만 여러분들 펜툴 연습만 하셔도 충분히 GTQ 시험 보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 정도만